공급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크게 뛰고 있으니 모두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픽 취소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에 따라 울고 웃는 우리나라와 해외 TV 업계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뉴스들이 줄을 잇고, 그리고 거기에 IOC 위원들의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반면에 도쿄올림픽 위원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올림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최한다, 그 IOC 위원회 발언은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면서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안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나타났는데요. 최근 TV 제조에 들어가는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 가격이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급등을 하면서 우리의 LG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계가 모처럼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푸저우, 맨양, 충칭 등등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던 중 LCD 업체들이 생산이 멈춘 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등 업계 관계자들은 뜻하지 않게 반사 효과를 얻게 되었다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정보업체 IHS 마켓과 위츠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LCD TV 패널 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11%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11%라는 상승률은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고 급등이라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급등 전에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던 때는 2016년 11월인데요. 그 11월 한 달 동안에 5.1%가 상승한 것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3년 3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이죠. 또한 LCD TV 패널 가격은 30인치 이하에 들어가는 소형 제품과 5, 60인치의 중형, 최신형 75인치 OLED까지 들어가는 제품들이 다 다른데 지금은 크기를 가리지 않고 전 제품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HS 마켓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달의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LCD TV 패널 가격은 3월에 다시 한번 기록을 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에만 최소 10%, 최대 15%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처럼 패널 가격이 크게 점프하는 것은 세계 최대 LCD TV 패널 업체인 BOE 혹은 CSOT, 티엔마 3대 LCD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최소 인원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IHS 마켓에서는 이 때문에 현지 생산량이 평소에 10%에서 많아야 20%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TV 생산 관련 회사들은 물론 하청업체들까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기한 건 작년 한 해는 오히려 LCD TV 패널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말과 함께 가격이 하락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적당히 좀 만들어라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의 LG 디스플레이도 LCD TV 패널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급감을 하자 국내 생산을 접고 중국으로 진출해 생산하겠다 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13조를 투자해서 충남 아산 공장의 LCD 라인을 퀀텀-닷이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처럼 LCD TV 패널 공급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크게 뛰고 있으니 모두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길게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림픽도 TV 판매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량 판매의 꿀맛을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쿄올림픽은 정상 개최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KB증권의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도쿄올림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여름에 우에파 유로 2020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LCD TV 패널 가격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 어느 해건 대형 스포츠 대회가 있는 해는 TV 판매량이 반드시 늘었다. 지금은 패널 재고를 계속 확보하고 축적해 나가는데 신경 써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에파 유로 2020은 유럽 나라들만 참가하는 축구 월드컵 같은 개념인데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월드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의 경우는 축구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유럽이긴 하지만 전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나라랑 경기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로 2020은
출전 국가가 거의 자기네 옆 나라나 윗나라 다 근처이기 때문에 아는 선수들이 많고 그만큼 유럽 내에선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LCD TV 패널 가격 상승 물결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아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 근거로는 LCD TV 패널 시장에서 약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 틈을 타서 만회의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LCD 값이 오르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OLED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하진호 LG전자 전무의 말에 의하면 올해 OLED TV 시장은 여러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 연말에 했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OLED TV는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가지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샤프입니다. 우리랑 상관없으니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샤프는 현재 프리미엄 TV 시장이 LCD에서 OLED 시장으로 넘어가는 치열한 경쟁 단계에 있음에도 철진한 LCD TV만을 끝까지 고집해서 만들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CES 2020 관련 영상에서 주름지고 구겨지는 롤러블 TV를 내놨다가 전 세계를 웃음바다로 만든 그 샤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 사람들이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를 채고 올해는 OLED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그 데뷔 무대로는 도쿄올림픽을 선택했습니다. LG나 삼성 등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자국 내 국민들이 시장에서 받쳐준다는 일념하에 고정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 이 점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런데 먼저 최근 올림픽이 취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 삼성 같은 TV 제조의 전통 강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유로 2020 등으로 판매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그냥 그쪽 시장에서 발을 빼고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샤프는 이거 올림픽 딱 하나 보고 사업을 펼치는데 만약 취소가 되어버린다면 그냥 지붕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니케이 아시안 리뷰라는 언론에서는 샤프가 OLED 시장에서 고전할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로 과거의 기술인 LCD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평했는데요. 이 정도면 자국 계열의 기업을 평한 것 치고는 꽤 단단한 뼈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흐름인 OLED에 주력하라 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한편 올해 프리미엄 TV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회사가 현재까지 18개의 회사인데요. LG전자나 필립스, 소니 등등의 쟁쟁한 회사들이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 패권을 넣고 제대로 불꽃이 터지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OLED 시장에 첫 진출하겠다고 선언해 다크호스로 지목된 회사는 3개사인데요. 미국의 BGO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오미, 그리고 샤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은 만들겠다는 회사는 총 18개나 되지만 OLED의 패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것인데요. 즉 완성품에는 자기네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지만 실제로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패널을 수입해서 만드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LCD 패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외에도 그 오른 패널을 사가서 만들려는 회사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진출인 샤프의 경우는 일시장에 내놓는 OLED TV에 LG 디스플레이산 패널을 채택하겠다 라고 이미 말했고 가격대는 약 30만원대로 하나로 약 320만원에서 400만원대 초반 정도로 책정한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겨냥해 6월까지는 신제품을 선보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하던 TV에서 OLED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만약 올림픽이 취소가 되어버린다면 샤프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휘청거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상태로라면 경쟁자 하나가 자동으로 제거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정상 개최가 된다고 해도 그때는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많이 사갈 테니 그거는 또 그거대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올해 초에는 일본이 뇌물까지 주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강행했던 사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세계 전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다케다 스네카즈 전 회장이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다케다 스네카즈 전 회장을 필두로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아프리카 출신 위원들에게 약 2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26억 원 되는 금액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는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실증을 제공한 건 다름 아닌 다케다 스네카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2013년에 올린 케케 묵은 트위터 멘션이 공개되면서부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시아의 하계올림픽을 2번 개최하는 건 한국이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그리 되면 아시아에서의 일본 지위는 흔들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탄하셨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국내에도 알려졌고 다케다 스네카즈의 아들 역시 혐한과 우익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케다 전 JOC 위원장은 일본 왕족 출신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스포츠 외교관입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일본 승마대표팀 선수 출전 경험이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IOC 위원으로도 선임돼 2013년 도쿄가 이스탄불을 제치고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고, IOC는 예외적으로 정년 70세를 앞둔 다케다를 4년 더 연임시키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혜까지 받고 IOC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평가되는 그는 아직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올림픽을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지난 3월에 IOC 위원 및 JOC 위원장 자리도 모두 내려놓는다고 발표했으며 6월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 뇌물 증여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난 6월 다케다 스네카즈 위원이 IOC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일본은 와타나베 모리나리 딱 한 명의 위원만이 남게 됐고, 한국은 지난 6월 27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으로 새로 선출되면서 한국의 IOC 위원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병림픽으로 일본보다 한국의 IOC 위원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일본의 스포츠 외교관으로 손꼽히던 사람조차 한국의 아시아 스포츠 강국의 지위도 뺏기고 싶지 않아 부적절한 방법으로 올림픽을 유치한 정황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